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외 근무 중에 있습니다. 해외 근무를 한다는 것은 좀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돼요.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TV 프로그램이 좀 불편합니다. 왜 불편하냐면 다 나오지가 않아요.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채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이 나라 같은 경우는 몇 개 채널이 안 나와요. 그러다 보니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본다거나 그렇게 하거든요. 근데 실시간 방송 몇 개 안 되는 그 채널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잠들기 전이나 평상시 집에서 운동을 하거든요. 집에서 운동을 할 때 TV 틀어놓고 실시간으로 틀어놓는다거나 아니 인터넷을 틀어놓는데 일단 자기 전 같은 경우는 실시간 방송 봅니다. TV 프로그램 몇 개 안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YT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여러분 YTN이라는 프로그램 잘 아시죠? 뉴스 프로그램입니다. 24시간 동안 뉴스만 나와요. 하루 종일 뉴스 나옵니다. 사실 한국이랑 시차가 좀 있거든요. 지금 같은 경우는 퇴근 시간 한국에서는 거의 다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YTN을 통해서 24시간 동안 계속 생방송으로 뉴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뉴스 보는 것도 좋아하고 보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어제 잠들기 전에 또 아니나 다를까 보통 잠들기 전에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뉴스를 보는데 어제 뉴스를 보고 있는 중에 또 재미난 뉴스 봤었어요. 어떤 재미난 뉴스 봤냐면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첫 집 사는 나이를 계산을 했더라고요. 평균 몇 살 정도로 생각하시나요? 네? 안 들리는데요. 당연하게 안 들리겠죠. 44살, 3살이라고 합니다. 43살에 첫 집을 산다라고 해요. 여러분들 43살에 첫 집을 한 채 산다라고는 얘기, 이런 뉴스에 어떤 생각 드시나요?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. 너무나 좀 빠르게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. 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너무나 늦다. 첫 집 사는 그 시간이, 그 나이가 굉장히 좀 늦다라는 생각 들어요.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28살에 첫 집 투자했습니다. 많으신 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. 그것은 돈이 많아야지 부동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. 사실 돈이 많아야지 살 수 있는 집도 물론 있죠. 근데 그거는 일부에 불과하다. 건수로 대비를 해본다라면 극소한 그런 건수, 예를 들어서 한 10% 정도 되는, 왜냐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집들이 많죠. 집들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통합적으로 대비를 해본다라면 정말 비싼 10억 이상에 해당되는 집들, 10% 채 안 된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것만큼 극소한 정말 돈이 많아야 살 수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. 집을 산다라는 그 개념이 진짜 산다, 살아간다라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전세금의 차액만큼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차액만큼에 해당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사실 잘 관가를 하세요. 돈이 많아야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. 우리가 주변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굉장히 많죠. 지나가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입니다. 거기에 지나갈 때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 굉장히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곳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. 거기에 창문에는 항상 붙어 있습니다. 매물이 광고가 항상 되고 있죠. 광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억, 3억, 4억 해당되는 아파트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손쉽게 볼 수 있는 한 3, 4억 정도의 아파트들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까지 투자를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 3억, 4억에 해당되는 아파트 어떤 생각하실까요? 3, 4억 있어야지 그 아파트 살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죠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통장 잔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. 통장 잔고 10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3억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일단 내 이야기가 아니다. 내와 해당되는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딱 해버리세요. 그러면 나와 연관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그 후속적인,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후속적인 그 관심도와 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후속적인 관심도는 뚝 끊긴다. 뚝 끊겨서 그 이상 생각 절대 안 한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부동산에 해당되는 투자 절대 못 하겠죠.
관심이 있어야지 어떤 해당되는 절차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? 분석하지 않겠습니까? 공부하지 않겠습니까? 자,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다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. 자, 우리나라 자수성가형 부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로 부를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. 거의 90% 정도의 비율이 우리나라 부자, 부동산 부자입니다. 자, 그런데 사실 부동산 부자라고 하더라도 미소한, 극소한 금융 부자들이 물론 있어요. 자, 그런데 금융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확률적인 부분은 부자의 현황적인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대다수의 부동산 투자, 극소의 금융 투자가 있는 것만큼 금융 투자했었을 때 부자가 될 확률은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부분이 있겠죠. 자,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확률적으로 높은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부자 될 확률은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. 앞으로 부동산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. 일단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 부자로 갈 수 있는 입문하는 그 문을 통과를 하는데 문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실제로 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. 손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 사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. 2014년부터 15년까지 10채에 해당되는 아파트 묻지마 투자를 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그 얘기 전달드린 적이 있죠. 자, 그런데 그 당시에 해당되는 아파트 3,500에서 한 4,000 정도 사이에 해당되는 아파트 계속 투자를 했었거든요. 3,500에서 4,000 1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3,500과 혹은 4천만 원 있었을까요? 없었죠. 돈 없었습니다. 돈 없었는데 어떻게 투자를 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최근 들어서 제가 이 고민 상담을 받는데 굉장히 이제 막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또 있으시다라는 생각들로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얼마 정도 계약금 거나요? 10% 겁니다. 통상적으로 10% 거는 거지 이게 맨데토리가 아니에요.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10%지 15%도 걸어도 되고요. 5%도 협의만 된다면 걸어도 돼요. 저 같은 경우도 5% 정도 걸어놔서 계약서 작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자, 그 정도로 뭐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10%로 보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. 3,500에 해당되는 10% 얼마인가요? 자, 350이고요. 자, 4,000에 해당되는 10% 400만 원입니다. 자, 그러면 3,500에서 400 정도면 일단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죠. 자,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면 잔금일까지 통상적으로, 자, 이것도 통상적인데요. 한 3개월 정도 잡아두죠. 3개월 정도 잡습니다. 근데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뭐 1개월로 잡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5개월로 잡을 때도 있어요. 그거는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면 됩니다. 자, 협의를 통해서 이번 계약을 할 때 그 잔금 기간 같은 경우 넉넉하게 5개월로 잡아주세요 하면 협의를 할 거예요. 집주인이랑도 상의를 하고 집주인이 오케이 하면 사실 오케이가 되겠죠. 5개월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유동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. 일단 통상적으로 3개월 동안이라는 가정을 세운다라면 그 3개월 기간 동안 계약금을 걸어놨던 것만큼 그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전세자를 찾아야 됩니다. 자, 전세자. 자, 전세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 해당되는 지역, 역발상 투자 지역에 3,500만 원 정도의 전세금이 형성돼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3,500에서 한 4,000 정도 사이에 해당되는 물건을 샀다라고 말씀드렸죠. 자, 그러면 3,500에 전세를 받는다라면 3,500만 원에 산다라고 했을 때 3,500에 전세가 간다. 그럼 무피, 돈이 하나도 없이도 살 수가 있고요. 자, 4천만 원이다라는 가정이라면 3,500, 4,000 차이가 얼마인가요? 자, 500만 원입니다. 자, 500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. 자, 그렇게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전세자를 구해서 자, 전세자의 전세금을 이제는 집주인이죠. 집주인한테 주면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그 관련된 서류를 받는 거죠.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받아서 소유권 이전하면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. 자, 그러면 딱 정리를 해보죠.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3,500에 해당되는 물건을
그리고 4천에 해당되는 물건, 정확하게 영원이 들었고요.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. 자, 이 영원과 500만 원 평균 가격 얼마인가요? 250만 원이죠. 자, 우리의 평균 그 월급 같은 경우 25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, 25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250만 원에 한 채 사는 거예요. 자, 이 정도로 자, 월급으로 한 채 살 수 있는 아파트들 굉장히 많다. 물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봐볼 필요가 있겠죠. 이 지역이 해당되는 투자를 해야 되는 적기인지 확신이 드는 그 과정들, 여러 제 동영상들 오픈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? 금매를 사는 방법, 역발상 투자 지역을 투자를 할 때 고려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까지 분석을 해서 분석 쫙 해서 자, 250만 원 아파트 한 채 사시면 돼요. 저는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. 자,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실 돈보다는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. 일단 돈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. 물론 중요합니다. 돈이 중요하죠. 자, 일단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지 투자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측면들이, 돈은 무조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돈보다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마인드예요. 자, 어떤 마인드냐? 일단 최초 지점부터 될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. 일단 협의를 하기 전에 사전 생각이, 협의하기 직전의 생각이 될 방향을 염두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것과, 자, 되지 않는 방향을 염두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의 결과치는 굉장히 크게 다르겠죠. 다른 결과물을 가져옵니다. 자, 전자는 될 방향이기 때문에 될 방향에 해당되는 협의를 계속 끊임없이 할 거고요. 자, 안 될 방향에 해당되는 생각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, 안 될 방향에 해당되는 부분 계속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협의를 끌고 가겠죠. 마찬가지로 투자도 역시입니다. 일단 될 방향부터 생각을 하고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. 그래야지 실행도 빨라지고, 자, 실행에 따른 그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, 어려움 만났을 때 될 방향부터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라면 어렵지 않게 그 어려움 극복되지 않겠습니까? 안 될 방향부터 생각한다라면 어려움 겪을 때마다 뚝뚝 끊길 텐데요. 일단 줄이 길게 이어져야 되는 그런 투자라는 그런 길이라고 하게 되면 안 될 방향이라면 길 중간 뚝 끊깁니다. 뚝 끊기면 안 나가게 최종 골에 해당되는 부분,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되지 않지 않겠습니까? 자, 이런 투자 같은 경우는 될 방향부터 일단 염두를 하고 시작하시라. 최초 지점에는 될 방향부터 마인드 세팅 해놓고 투자하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 드네요. 사람들이 저희 보러 미쳤다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, 한 분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. 아, 망하려고 백을 쓴다.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시점을 다시 한번 잡으라 그러면요, 2002년도를 다시 잡겠어요. 안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안 좋은 해를 갖다가 집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왜냐면 이 투자는 안 좋을 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안 좋을 때. 왜? 더 이상은 나빠질 게 없었어요. 자, 이것으로 평균 43살의 첫 집이라니. 아니, 월급으로 한 채 사세요. 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.